안녕하십니까.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킴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SK하이닉스가 금일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2%로 말아 올리면서 조금 시장을 보합으로 끝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거래일에 큰 낙폭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주가를 띄어 올려주려다가 근데 실패한 모습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버티는 라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얼마냐?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한번 설정해주고 여기서 꿋꿋하게 하방 방어력을 만들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진짜 얼마나 지금 마음고생 심하십니까? 300만 원에서부터 사실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서 지금 진짜로 가슴이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즉 추매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나중에 그 타점이 어디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과연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또는 떨어졌을 때 얼마의 타점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여러분 영상 도움되면 진짜 구독 꼭 눌러주시는데 좋아요는 여러분 진짜로 꼭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 SK하이닉스라는 종목에 긍정적인 영향이 끼쳐서 제가 뭐 대형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급에 긍정적인 알고리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많이들 눌러주시고 SK하이닉스 우리 주주들끼리 똘똘 뭉치자는 의미에서 댓글에다가 힘이라고 한 글자씩만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힘이라고 한 글자씩 적어서 SK하이닉스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같이 버텨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버티자는 의미로 힘이라고 한 글자씩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으로 한번 볼 거예요. 자, 일단 미시적 분석을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가 전일 사실상 약간 해프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쭉 빠졌다가 근데 그게 결국 악영향을 줬습니다. 외인들의 수급에 악영향을 주면서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그렇게 썩 보여주진 못했어요. 그게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져 가지고 결국 주가를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올라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거시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자, 8월 7일 이날은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고용지표가. 그러면 이 고용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 미시적으로 현재 SK하이닉스 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힌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외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자, 보시면은 현물에서 1조를 팔고 선물에서는 9,600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에서는 매도를 하고 풋옵션에서는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선물에서는 매수를 하는데 콜옵션에서는 매도를 한다. 그러면 상방에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죠. 주가가 못 올라오게 상방에 제한을 두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풋옵션에서는 매도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하방에 힘을 조금 실어줬다는 얘기죠. 실어줬다는 얘기요. 풋옵션 팔 때 생기는 권리죠, 여러분. 네, 여기서 지수 하방에 힘을 실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힘을 실어주고 위로는 못 올라가게 막고, 그러면 더군다나 여기서 냉정하게 말할게요. 오늘 코스피 순매도량이 얼마입니까? 1조밖에 안 돼요. 1조. 10조가 아니라 1조입니다. 1조. 정말로 작은 돈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빗대면은 1조는 정말로 작은 돈을 진짜 그냥 매도한 겁니다. 작은 돈을.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지금 스탠스가 뭡니까? 다시 선물은 매수하고 현물은 1조를 매도하고 그리고 옵션에서는 지수 하방에 배팅하면서 상방에는 제한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는 즉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에 경계감을 주겠다라는 거죠. 경계감. 이 경계감은 뭐다? 돈이 유동성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끔 사실상 고정을 걸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 경계감을 주고 유동성이 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락을 걸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그 락을 걸어놓은 구간이 현재 구간인데 그 외에 도대체 왜 락을 걸어놨겠습니까? 그걸 아까 말했듯 거시적 경제랑 연결지어서 봐야죠.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보시면 거시경제 발표 일정이 있죠. 일단 다음 주만 해도 사실 3개예요. 근데 토요일 거는 좀 뺀다고 쳐도 다음 주에 수요일에 CPI 발표 있고요. 목요일에 PPI 발표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월 7일이죠. 8월 7일 금요일에 뭐 있습니까? 고용지표 발표된다 그랬어요. 고용지표. 자, 결국에 고용지표 발표, 그 다음에 CPI, PPI 요때까지 사실상 이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세력들이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차분하게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경계감을 가졌으면 다음 주 일단 월요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리겠지만 어쨌든 사실상 큰 폭 안에서는 완전히 이런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쨌든 이 작은 폭 안에서 띄우든 내리든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스탠스가 보이죠. 그 다음에 CPI 발표, 그 다음에 PPI 발표가 돼야지 일단 주가의 방향성이 조금 더 또렷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또렷해지려면은 우리가 위로는 얼마의 세력들이 빠져나갈지 1차 분할 매도 타점을 알아야 되고 아래로는 얼마의 치고 빠질지. 만약에 여러분 중동 악재가 생겨서 주말 사이에 갑자기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1차 손절 구간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1차 익절 구간도 알면 손절 구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바로 계산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타점을 한번 계산해 드릴 건데 여러분은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입 벌리고 계시면 제가 다 떠먹여 드릴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 계산 한번 여러분들 눈앞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만약에 이제 주말 사이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면 주식이 한번 튄다고 하면은 얼마가 나올지 그 타점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 현재 금액이 147만 5천 원 정도이지만은 우리가 라운드 피겨를 알아야 돼요. 라운드 피겨. 지지 라인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 지지 라인이 바로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 그러면 기준을 140만 원을 잡고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40만 원을 잡고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자, 140만 원으로 잡고 지금 근데 이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 현재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코스피 종합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코스피 200.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코스피 200이죠.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6425입니다. 여기에 나누기 코스피 200 지수를 하면 974를 나눴을 때 다시 우리는 5451포인트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SK 하이닉스 PER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24.83입니다. 24.83. 그러면 다시 우리가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시 목표 주가를 코스피와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200을 나눠 가지고 곱하기 SK 하이닉스의 PER과 그다음에 대형주 업황 승수를 곱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업황 자 상대 모멘텀 멀티플이 6425 그리고 다시 SK 하이닉스 PER이 24.83입니다. 24.83. 자, 6425에 24.83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59,532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가중승수를 적용해 가지고 대형주 업황승수가 9,565.41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중승수를 적용해 가지고 159,532.75 곱하기 대형주 업황승수가 9,565.41이니까 그러면은 얼마? 152만 5,996원.
그러면은 딱 반올림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지금 계산을 했을 때 152만 6천 원이 나온다 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2만 6천 원. 그러면 자, 위로는 152만 6천 원이고 아래로는 얼마냐? 아래로도 계산을 해야죠. 아래로 만약에 시장 악재가 생겨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자, 이번에는 디스카운트 하방 리스크 차감 모델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코스피 200과 다시 SK하이닉스 PER 그리고 보수적 타깃 가중치를 계산해 가지고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52만 6천 원 적어 놓고 자, 바로 계산해 볼게요. 140만 원에서 그러면 자, 현재 코스피 200포인트가 974포인트입니다. 974포인트 곱하기 그리고 SK하이닉스의 PER이 24.83 그리고 다시 한번 곱하기를 해서 보수적 타깃 가중치 알파 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6.5가 나와요. 56.5. 이때 136만 6,419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왜냐면 시장 하방에 대한 위험 차감 계수를 입력해야 돼요. 위험 차감 계수. 그 계수가 얼마냐라고 하면 5.83입니다. 5.832. 자,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현재 금액에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 하방 위험 차감액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6,258 곱하기 5.832를 했을 때 36,496원이 나와요. 그럼 이제 최종 합산을 해보면 되겠죠. 다시 133만 6,419원. 네, 136만 6,419원에서 빼기 3만 6,496.656을 했을 때 그러면 나오는 금액이 얼마다? 132만 9천 원. 그러면 똑같이 반올림 해가지고 얼마냐? 그러면은 132만 9천 원이 아니라 133만 원이 되겠죠. 133만 원.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위로는 152만 5천 아니 152만 6천 원. 그 다음에 아래로는 133만 원이 되겠죠. 아래로는 133만 원, 위로는 152만 6천 원.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다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당장의 주가가 큰 급반등이 나왔을 때 또는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는 152만 6천 원에서 133만 3천 원을 생각해가지고 뭘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SK하이닉스가 만약에 고용지표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와가지고 다음 주에 150만 원까지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처럼 20% 이상 튄다고 합시다. 아니면은 갑자기 중동 악재가 터져가지고 133만 원까지 빠진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이게 1차 분할 매도 금액들이에요. 1차 분할 매수 금액들입니다. 둘 다 1차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냉정하게 여러분 이 금액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진짜로 매수 버튼 또는 매도 버튼 누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때 솔직히 10분 중에 제 영상 보시는 10분 중에 10명은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AI가 아니라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평단가가 300만 원이라면 아니면 200만 원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당장에 세력들이 이 1차 금액에서 손절하고 나간다는데 아니 익절하고 나간다는데 그때 여러분 매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300, 200인데 또 오히려 더 떨어져 가지고 133만 원을 찍었다. 이때 여러분 진짜로 매도 버튼 누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수 버튼은 가능하시겠어요?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대응에 대해서 사실상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짜 주말 동안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152만 6천 원 또는 133만 원 내 평단가와 내 비중에 맞춰서 내가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또는
핵점이라고 치기 귀찮다 바쁘다 하시면은 그냥 숫자 1번만 문자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미리 보내놓으세요, 여러분. 미리 문자를 미리 보내놓으셔야지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이라고 저장을 딱 해놓고 나중에 월요일에, 그러니까 주말 동안 여러분 비중과 평단가를 맞춰서 계산을 해가지고 1차 분할 매도 금액, 1차 손절 금액이 왔을 때 얼마에 대응을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위에 있는 번호 010-3489-2925번으로 문자를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미리 주말 동안 미리 보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보내놓으셔서 여러분들 월요일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SK하이닉스 여러분한테 얼마나 소중한 종목이고 이 진짜 저금과 같고 적금과 같은 종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SK하이닉스 진짜로 정말 내가 5년을 갖고, 솔직히 말해서 5년 갖고 계신 분들, 10년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더더욱 여러분 소중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돈도 당연히 소중하지만 이 주식 자체도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기 다루듯이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타점 다 알려드린 거고 이 타점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대응이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매수 매도 그리고 당장 월요일에 찾아왔을 때 그때 횡보를 한다고 해도 내가 이 타점에 대해서 얼마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SK하이닉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어렵게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그냥 문자를 딱 하나 보내놓으세요. 보내놓으시면 여러분 혼자 고민하시지 않게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진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SK하이닉스라는 우리 정말 이 소중한 종목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서 확실하게 대응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구간에서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시적 지표, CPI, PPI,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까지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결국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아래로 움직이든 위로 움직이든 어떤 식으로든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결국 우리는 이 주가를 먼저 예측할 줄 아는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미 털기 할 때 맨날 그 개미 취급받지 마시고 개인 투자자로서 여러분들 한 발 앞서 나가는 세력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타점 말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정말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 번호로 핵점 또는 숫자 1번 바로 보내셔가지고 지금 바로 핸드폰 여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핸드폰 여셔서 보내신 다음에 주말 동안 편하게 가족분들 아니면 친구분들, 지인분들과 아니면 혼자서라도 여러분 집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말 동안 그리고 월요일 시장까지 준비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SK하이닉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느라 우리 계산식 보느라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고 힘드셨을 수 있는데 어쨌든 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되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니까요. 영상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하나씩 꼭 보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킴이었습니다.